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최욱 씨는 네. 아파트 살죠 지금? 네,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네, 거기 경비 아저씨 분 몇 분 계시죠? 그거 제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죠. 아, 단지가 좀 큰 데구나. 네,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아, 그래요? 네, 말씀 그렇게 하세요. 네. 참고로 네. 저희 아버지가 은퇴 후에 네. 경비 아저씨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거 지금은 그만두셨어요? 지금은 잘렸어요. 아빠 좀 열심히 하지 왜 잘렸어? 야, 진짜 걱정 말아요 서울에. 그것 때문에 아빠까지 팔고. 뭘 팝니까? 진짜예요. 아, 그래요? 네. 아, 하셨었어요? 그 경비 아저씨 얼마나 하셨어? 꽤 하셨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도 네. 뭐 갑질하는 사람도 많고 저희 아버지 고생 많았습니다. 네. 허리도 안 좋으시. 아빠 또 보고 싶잖아. 네, 자, 이렇게 경비 노동자분들 이야기를 잠깐 시작한 게 서울시에서 또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이분들이 잘 처우 개선합니까? 일하실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우리 아빠 생각에 네. 오늘 정말 방송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실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이재화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의 권익개선 팀장 이재화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 경비 아저씨들의 처우 개선 맞죠? 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힘드시더라고요. 우리 아빠 보니까. 근데 이게 조금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되면서부터 여러 아파트에서 이 경비 노동자분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 맞아요. 그게 저 최저임금 오르면서 맞죠?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런 최저임금 오르고 나서 해고가 된 경우가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305명이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300분 서울 정도. 네. 전 역에서 저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뭐 붙어 있더라고요. 그 뭐 자체 회의 결과 야간에는 경비실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 그것도 네네. 역시 또 고용이 그치, 같은 줄어드는 거죠. 고용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밤에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일면으로 보면은 좋은 점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우선 안 좋은 점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낮아지는 그렇죠. 문제. 예, 그게 안 좋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80% 가까우신 경비원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1인이요? 네, 24시간 꼬박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 쉬시고. 하루 쉬시고, 네. 예, 그래서 우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데 밤에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임금이 낮아지는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은데 좀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나쁜 점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돈을 많이 줘야죠. 그게 제일 좋죠. 왜 우리 아빠 얘기다 웃지 마라. 진짜 오늘. 이게 저 최욱 씨 같은 그래도 대단지는 이게 잘 피부에 안 와닿을 건데 제 이제 얼마 전까지 살았던 빌라 단지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그 경비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하면 15집인가에서 그분들의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가 꽤 커요, 집집마다. 네. 한 분이 늘어나건 한 분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매월 나가는 금액이 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유혹에 시달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어쨌든 요즘 뭐 그냥 자동화도 잘 돼 있으니까 뭐 경비 아저씨가 굳이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새해 들어서 줄어든 건 뭐 300분이라고 하지만 아마 올해 혹은 뭐 내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일자리 잃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을 저는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같이 슬퍼만 하다 가실 겁니까? 네.
고개 끄덕이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대책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슬픔을 해결해주고 눈물을 닦아야죠. 우리 아빠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런 우려가 많고요. 그러니까 네. 올해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듣고 싶으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얘기 들으려고 불렀죠. 네. 내년, 내후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경비원 분들뿐만 아니라 경비원 분들 대상으로는 특별히 저희가 특별 대책반 구성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취약계층 분들이 뭐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 스스로 그것을 뭐 법률 지원책을 강구한다거나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담하고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대응책은 현재도 가동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단지에서 네. 경비원분이 한 10분 계신데 우리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입주자 대표들이. 네, 만약에 그러면 그걸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적법하다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해고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방법을 쓴 거고 이게 부당한 거고 법에 저촉되는 거라면은 저희 쪽에서 제공한 상담이나 법률 구제 등 통해 가지고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회의를 해갖고 이거 부담되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결정 내렸어요. 거기에 뭐 불법적인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그거는 뭐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른 네. 모든 그렇죠. 그렇겠죠. 업종에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 막기가 어려운 예. 해고를 막기가 어려운 네네. 것 같아서. 예. 그럼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은 어느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올해 수준이라면은 네. 저희가 계산해본 바로는 커피 한 잔 수준의 값을 세대당 더 부담을 하면은 경비원의 고용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그리고 상생 사례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4,500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해고가 일어나는 일을 없어야겠다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인사를 안 했다고 해고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주민들한테 큰절 안 했다고 큰절 안 해? 잘라. 뭐 이런 거는 이제 서울시가 나서서 그럼요. 막는다는 거죠. 네네. 네, 그거 해결해 주시고. 네네. 네. 예를 들어 뭐 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택배 같은 거를 네. 원래 이제 원래 경비실에 업무가 있으면 아닙니다. 네. 그죠. 경비실에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네. 야 16층인데 갖고 와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거는 부당노동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업무가 아닌 거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거는 부당노동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요새 그 유독 그 경비 아저씨들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최근에도 저 그 돈 많은 사람들 사는데 압구정동. 네. 그것도 한번 터졌잖아요. 네. 어떻게 조사 좀 해봤습니까 거기에? 싹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밀어 저번 주부터. 저희가 특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고요. 이번 7태 조사 때도 그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포함해서 서울 전역의 모든 아파트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한 시점에는 네. 그 현대 아파트에 해고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조사 시점 당시에 고용 현황대로 집계가 됐고 그 조사 끝나고 나서 해고가 94명 전원 해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300명보다 더 많은 수가 해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거는 압구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네. 2월 8일에 네. 94명 전원 해고가 있었다고 했고 네. 2월 9일에 용역으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리고 2월 9일 용역 전환 당일에 94명 전원을 재고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업체만 바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 그 관리 업체로 바뀐 거고 그게 재고용이 됐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잘 해결된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또 경비원분들은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게 용역업체로 전환이 됐는데 그럼 내년에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불안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된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사례는 해고 이후에 재고용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사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이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른바 뭐 그 직접 고용을 하다가 네. 용역업체로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용역업체로 바뀌면 사실 그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 또? 왜냐면 아, 전에는 일단 한 단계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입주자들은 이른바 책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뭐 이 사람을 해고한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그 업체에다가 용역업체에다가 전화해갖고 네네. 어떻게 하라고 그냥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죠? 돈도 용역업체가 끼기 때문에 경비원분들 임금이 좀 더 낮아지. 수수료 같은 거 떼가니까 네, 또.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이 아파트는? 아파트 편하니까.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니까 편하니까. 부담도 덜하고. 네. 현재 그래서 외주 형태로 계약하고 있는 게 71.8%로 이번 조사 때 확인. 서울시 아. 아파트들. 예, 전역해서. 대체로 그렇구나. 예, 직접 고용은 좀 적고 보통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 밀어야 되는데. 너네 아파트도 간접 고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네. 대단지들이 간접 고용 예, 거의 다 그렇죠. 하죠. 예. 좀 작은 중소형 아파트들은 그냥 거기서 뭐 한두 분 뭐 이렇게 예, 몇 분 아무래도, 고용하는데. 예. 그러니까 참 심각하네요. 이 그 경비 아저씨들 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최저임금이죠? 네, 거의 최저임금 수준, 시급으로 따지면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계시고 그 외에 수당들을 조금 더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그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그 네.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되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도 줄 수 있는 업종 아닙니까 여기가 혹시?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합니까? 있어요. 몇몇 업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은데 네. 현재 조사한 결과로는 최저임금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은 받으시는 받고 걸로. 있고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는 했습니다. 그 실태 조사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뭔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무 시스템이 24시간 격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고령으로 구성된 경비원분들이 일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아파트마다 다른데 네. 보통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네. 휴게 시간이라고 있어서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일을 근무 시간이 있고 또 휴게 시간이 따로 있긴 해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어떤 요구를 하면은 경비원분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택배를 찾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진짜 심하다. 휴게 시설도 없죠 따로 독립된. 그거는 아파트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예,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갖춰져 있는 곳은 드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경비원분이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없었는데도 휴게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진국이네요. 네.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경비원분들이 따로 쉴 만한 공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네, 저는 네. 많더라고요. 네. 아니면 막 무슨 지하 뭐 이런데 아주 쪼만하게 뭐 박스로 이렇게 막아놓고 칸막이처럼 해놓고 그냥 쪽잠 주무시거나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점점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관심 가진 것들이 어떻게 일자리 정책 혹은 뭐 이분들의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후생 뭐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저희가 시급하게 마련했던 대책은 저희 1월 24일 날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 대책반 가동하면서 네. 뭐 각종 법률 지원이나 아니면 상담 서비스 이런 거 다 구축을 해놨고 부당해고에 맞설 수 있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실태 조사 통해서 만약에 저희는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대량 해고가 진짜 있었다라고 네. 하면은 그 중에 이제 정말 문제가 있는 해고도 있을 거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해고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현재 조사 결과는 24,000여 명 중에서 305명이 고용이 감소가 돼서 이 305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당장 어떤 대책을 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역의 경비 노동자분이 24,000명 정도가 되는군요. 그 정도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좀 그냥 주시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개선 방향이나 경비원과 입주자의 상생 사례라든지 네 없으면 뭐 좀 지어라도 내세요. 아주 숨 막힙니다. 지금 우리 아빠 얘기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상생 사례가 많고요. 네. 특히 성북구 뭐 동아 에코빌 아파트라던가 네. 뭐 두산 아파트 등에서 그 경비원분들하고 입주민하고 원래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가 네. 용역 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근데 전환이 되면 이제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전환하면서 그 계약서에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경비원 분들의 해고가 있을 수 없다라던가. 그거를 용역업체랑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런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상생 사례를 발표하면서 확산시키는 그런 설명회 등도 개최를 각 구별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성북구 동아 에코빌입니까? 네네. 이거 집값 좀 올려드립니다. 예. 성북구 동아 에코빌. 올려드려야 됩니다. 착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집값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럼요. 네. 집값 올려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인간의 선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뭐 이면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최저임금 막 올라가고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쭉 유지가 될 거냐? 전 그러기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고 네.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인간의 선의에 의한 이벤트성인 일들은 사실 지속되기가 좀 쉽지 않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여기 또 공감만 하시는 거죠? 저희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 네. 인간의 선의에 기대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번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근무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민간에게 어떤 뭐 제도 같은 거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하지만 저희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후속 연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실태 조사 결과로 고용이 굉장히 크게 감소한 단지가 크게는 아니지만 한 20명 정도 감소한 단지가 제일 크게 감소한 단지였는데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실태 조사를 거부한 단지도 소수지만 있었어요. 하지 않겠다고. 문제다. 아주 소수인데 있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고용이 잘 유지가 됐고 오히려 늘어났다거나 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표적 집단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각각 어떤 시스템, 어떤 환경, 어떤 요소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관해서 후속 조사를 할 거고 요거 연구 결과로 좀 선진적인 그런 근무 시스템을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런 그 동아 에코빌 뭐 이런데 이런 데 상하수도 요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이런 걸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저희 주택과랑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저희 일자리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택국의 권한이라서 그런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없어야 돼. 아니면은 이용돈 씨랑 좀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착한 아파트 요 딱지 같은 거 붙여놓는 거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주택과에 얘기를 했어요. 고용유지를 그 평가 기준으로 써달라. 거기에 좀 가점을 해달라고 했는데 물었더니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 선정해서 명패도 붙여주고 여러 좋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몇 점이나 반영되냐, 그게 진짜 그것 때문에 선정 안 될 아파트가 선정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0점 만점에 고용유지가 잘 되면 가점으로 2점을 주는데 전체 점수가 80점이 넘으면 좋은 아파트 명패를 붙여주는데 올해는 25개가 좋은 아파트 선정이 됐고 그중에 8개 아파트가 경비원 고용유지 가점이 없었으면 안 될 아파트였는데 그것 때문에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큼지막하게 밖에서도 사람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붙여놔야 됩니다. 아파트 브랜드 이런 거 붙여놓지 말고 그렇죠. 고용 안정 아파트. 그렇죠. 이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죠. 이거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하실 하고 거죠? 있었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었어 근데.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건 뭐예요? 예, 일자리 안정자금은 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영세 사업주는 사실 최저임금을 다 주면서 고용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기금으로 1인당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거고 4대 보험 같은 거 다 가입이 돼 있어야지 해주는 거고요. 네. 요거를 이제 경비원분들한테도 드리는데 경비원은 특히 정부가 지정한 5대 취약계층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경비원 같은 경우는 30인 이상이 아니라도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직접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좋은 제도인데 사실 지금 신청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특히 연초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주는 건데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하고 네, 조금 이제 구체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네. 경비원분들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는데 네. 그것을 아마 강제할 수 없어서 그냥 안 하면 안 되는데 강제할 수 없다고요? 말에 굉장한 모순이 또 있네요. 네. 안 하면 안 되는데 강제할 수 없다. 네. 아니 저는 이게 사회보험료 네. 그러니까 그 4대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건강보험 사대- 뭐 네네네, 국민연금 뭐 등등 네네, 해서 네. 아 이걸 가입을 안 해도 되는가? 난 무조건 아마 아주 작은 빌라 큰 데는 아마 다 하고 있을 거고요. 아 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고용주하고 노동자하고 뭐 서로 사실 저도 예전에 공무원 하기 전에 일을 할 때 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돈이 더 득이 되면은 그렇게 일하자는 제의를 받아본 적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런 약간 편법이 불법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어차피 하고. 국민연금 뭐 이거 저 건강보험 뭐 이런 거 고용보험 내다 보면 그 내는 돈보다 그냥 적은 월급 정도니까 이거 안 내고 서로 하는 게 더 네네네네. 이익이다. 아마도.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런 면에서도 되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네.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경비원 등 취약계층들한테는 더 문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돈이 갑니다. 용역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입주자 대표분들이 많이 아시고 신청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주자 대표는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많이 지금 쓰지. 있어요? 진행자님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파트에 사시니까. 아니 그런데 네. 그 대- 사람 네, 투표를 뽑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대단지는 대단해. 그 파워가 웬만한 뭐 시의원 구의원보다 훨씬 셉니다. 예. 진짜? 그렇죠. 대단지는 아 그래요? 왜냐면 한 3,000세대라고 쳐요? 네. 3,000세대면 가구가 3,000세대지만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그럼 그 사람들의 대표 진짜 대표인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 그 아파트에 뭐 이렇게 시장 장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돈 다 그 사람이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이런 것도 다 선정을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래갖고 그 양반들이 움직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전업이에요?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체로 다른 일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3,000세대 정도 대단지의 대표 정도 되면 관리비 한 달에 최욱 씨 네. 얼마네요?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0만 원 낸다고 쳐요. 30만 원에 3,000세대면 10억인가? 하여튼 뭐 꽤 돼요. 네. 그러니까 매월 그 돈들을 이렇게 막 쓰고 뭐 하는 걸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워가 엄청나요. 거기 막 이렇게 네네. 뭐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네, 많이 맞아요. 있고. 의원 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 있고. 그래요? 네. 아, 그 한번 나가봐 거기. 뭘 나가봐. 파워가 셉니다 거기. 그래서 뭐 거기 막 자기 경력 써놓고 경력서나? 막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아무나 좀 시키지 그런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거군요. 옛날엔 뭐 동장 통장들은 막 서로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아파트 저 대표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대표랑 그 부녀회장 내가 그 부녀회장 때문에 쫓겨났잖아. 그 양반이 한마디 하면 쫓겨나. 바로 쫓아내는 쫓아나요. 파워가 대단하고. 파워가 대단합니다. 어. 그래서 이 경비 노동자분들께도 입김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르고 싶으면 자르는 거예요 그냥. 사실 최욱 씨는 누가 자르고 고용되는지 모르잖아. 몰라요. 근데 입주 대표는 그걸 다 결정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누구 잘랐다고 뭐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경비 노동자분들은 이 사람들 지나가면 엄청 가슴 떨리는 분도 많아요. 김부선 씨가 그런 사람이랑 싸운 겁니까? 맞습니까? 맞죠. 김부선 씨가 그쪽이랑 싸웠구나.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그 일자리 안정자금도 서울시에서 이건 어디에서 나온 서울시에서 그냥 주는 돈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정부에서? 돈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다만 접수를 네, 서울시에서 받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명 정도 있는 경비 노동자분들 10명 계시다고 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돈이? 1인당 13만 원이 1인당 13만 원? 네. 그러면 10명이면 130만 원은 입주대표 회의에서 가질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주면서 임금이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최저임금만큼 올려줘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최저임금 인상 후에 경비원분들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조사를 해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약 13만 5천 원이 올랐어요. 아, 인상분을 주시는 거구나? 인상분만큼 주려고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면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더 드리는 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저 아버님도 계속 계셨으면 임금이 좀 인상되셨을 텐데. 아, 그냥 좀만 더 견디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근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이해했는데 네.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입주자 대표의 갑질이 아주 대단했나 봐요. 맞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내가 그 누구 정체를 알 수가 없었는데 참. 그런 거는 저희 특별대책반으로 오시면 구제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갑질을 해가지고 부당한 어떤 행위를 당하셨으면은 예. 지금 그만두셨는데 어떤 소급해서 뭐 돈도 받아낼 수 있어요? 오래되셨나요? 그만두신 지? 너무 좀 일을 안 하긴 하셨어요. 이 아버님께서 네. 근무 시간에도 워낙 저 근무 태만이 심하신데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게임하고 그러셨거든요. 애니팡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니팡 하셔야죠. 이렇게 참. 웃을 때가 아니에요, 최욱 씨. 여태 웃어놓고 뭘 웃을 때 아니야. 네, 하여튼 임금은 뭐 최저임금 인상 후에 뭐 좀 오르셨을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그 다가올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거.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거 취약지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신경을 좀만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 이게 우리 아버님들입니다. 경비원들. 네. 그렇죠. 네. 예. 내 또래의 경비원은 난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진짜 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외국에서는 경비원분들이 젊은 분들 되게 많고 시큐리티 되게 젊은 분들 많거든요. 네. 오히려 그분들이 좀 힘이 있어야 뭐 좀 잘 지킨다 이래갖고 네. 젊은 분들도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대체로 다 은퇴하셔야 일단 기본 자격이 좀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처우를 안 좋게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네. 돈 조금 줘도 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출연해 주셨는데 뭐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잠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말은 없고요. 다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럼 좀 과하게 하셨어.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태어나서 오늘 말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말이라는 건 원래 평소에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죠? 예? 네. 근데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해갖고 목이 쉬었어 지금. 지금 30분에? 목 쉬었다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뭐 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아니라도 또 저임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이재화 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또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I say will you.